봅시다. 이항분포부터. 네, 우리가 이항분포를 배운 지 좀 됐으니까 이항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로 넘어갈 건데, 근데 이항분포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결국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독립시행이라는 건 2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결국 어떤 하나의 시행을, 어떤 하나의 독립된 시행을 계속 반복해 보겠다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게 있었어요. 주사위가 있다.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이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이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였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이 한 번 나와. 그 확률은 6분의 1이었죠. 그치? 그럼 나머지 2번은 1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1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의 제곱이겠죠. 2번 던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해놓고 내가 지금 그러면 3번 던질 건데 그 중에 한 번이 1인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 3번 중에 한 번을 골라서 앞에다가 곱해주겠다 라는 것까지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습니다. 맞나요? 근데 우린 지금부터 통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제 2단원에서 배우는 확률 문제인 거고, 그러면 얘 봐봐. 그럼 독립시행은 무조건 무슨 변수일 수밖에 없을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변수는 2가지였어. 첫 번째 이산확률 변수고, 두 번째가 뭐였어? 연속확률 변수였어요. 그러니까 변수는 2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 그러면 독립시행은 이산확률 변수일까? 연속확률 변수일까? 이산확률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계속 던지다 보면 그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는 이산확률 변수다.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는 우린 어떻게 풀겠다? 표를 그려서, 정확히는 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보면,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주사위를 3번 던지겠다. 그래서 그 1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하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확률 변수 x는 몇에서부터 주사위를 3번 던지고 있기 때문에 0번 나올 때, 1번 나올 때, 2번 나올 때, 3번 나올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의 확률들이 각각 있겠죠. 맞니? 그때의 확률들을 각각 구하는 방법은 뭐일 것이고,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것이고, 그럼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확률 분포표를 그렸어.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계속 했던 게 뭐야? 그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저번 시간에 계속 했었잖아. 그럼 평균 어떻게 구했고, 위아래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었고,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였고요. 마지막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였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뭘 할 수 있다? 얘네들을 다 구해서, 2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얘네들을 다 구해서 걔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던져. 그러면 여기가 계속 늘어나겠지. 그럼 걔네들의 확률을 다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일일이 전부 다 각각 구할 수 없다라는 거야.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던지다 보면. 독립시행이 우리 1번, 2번으로 끝나지 않아. 20번, 30번 이렇게 던지게 된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게, 그 걔네들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만들어낸 걸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이항분포는 어떻게 쓰느냐? B의 n, P라고 쓰는데, 얘가 뭔 소리냐? B는 이항분포의 약자예요. 내가 전부터 얘기했었던 거, 이항 정리해서 얘기했었던 거, 여기에서 2는 숫자 2를 의미한다고. 숫자 2를 0으로 바꾸면 바이로 시작하는 뭔가가 나와요. 그 뭔가는 난 모르겠고, 바이로 시작하는 뭔가가 나와. 이 이항분포를 0으로 바꾸면. 그 숫자 2 때문에. 그래서 그 앞자인 B를 따온 것 뿐이고, 그 다음에 N은 횟수예요, 횟수. 횟수고 P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예시를 들었던 주사위를 3번 던지겠다를 가지고 이항분포로 나타내보면, 이항분포 B에, 건들지 마. 횟수는 3번. 그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하고, 그럼 이항분포가 왜 만들어졌다고? 만약에 너네가 어떤 독립시행을 할 거야. 근데 그 독립시행을 할 때 지금처럼 확률을 물어봐. 그럼 2단원 문제야. 특히 이번에 독립시행이랑 그 통계 쪽이랑 같이 시험 범위인 학교 충영고지? 소아 강의는 아니잖아. 이번에 독립시행까지 들어간 거 아니야? 독립종속까지 다 들어간, 광의는 들어갔고 소아는 독립종속 들어갔을 거야.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어갔어? 2단원 끝까지 아니었어? 시험 범위?
아, 또 한다고? 너를 다시 한대? 그럼 둘 다 들으세요. 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독립시행 문제가 있어. 그 독립시행 문제를 보고 그게 2단원 문제인지 3단원 문제인지에 대한 구분을 해야 돼. 근데 그 구분이 뭐냐? 지금처럼 어떤 확률을 물어보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푸는 거야. 지금 여기 적혀있는 요런 거로 푸는 거고, 만약에 그 어떤 독립시행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어보면 걔는 통계 이항분포 문제인 거야. 겉보기엔 똑같아.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만 달라.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걸 물어본다라고 하면 독립시행이 있는 독립시행의 문제를 이항분포로 바꿔서 보셔야 되고, 그럼 결국 이 이항분포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일단 평균부터 보시면 그 평균은 NP가 되고요. 분산은 NPQ가 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PQ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Q는 1-P, 즉 P의 여사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6분의 1이면 Q는 6분의 5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주사위를 3번 던졌어. 그때 1이 나오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1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 X의 평균은 이 둘을 곱하면 2분의 1이다. 끝인 거야. 이 표를 그려서 위아래를 다 곱해서 더할 필요 없다고. 그거를 통계학자들이 다 해놓은 거야. 다 해서 정리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으로 막 시그마 해가지고 쭉 정리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알겠죠? 이항 정리랑 시그마랑 합쳐가지고 막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분산도 마찬가지,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결국 이항분포 문제에서는 얘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항분포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럼 방금 내가 설명했던 걸 가지고 그냥 문제로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쭉 넘어가셔서 2단계짜리들만 볼게요. 앞부분은 개념 문제라. 2단계짜리들만 쭉 보면, 원래는 우리가 3단계짜리들을 했는데 2단계짜리들을 하는 이유는 이번 시험에 3단계짜리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제 3단계 정도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수특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2단계짜리들 완벽하게 하고, 3단계는 이제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뭐 소화고 같은 경우에는 3단계짜리들이 좀 나오니까 시험 대비 교재 추가로 넣어드리고 할 테니까 일단은 같이 봅시다. 보시면 두 사람 A, B가 있다. 각각의 주사위를 한 개씩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할 건데, 이 시행에서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차가 3보다 작으면 A가 1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B가 1점을 얻겠다. 그랬을 때 내가 15회 반복했을 때 A가 얻는 점수의 기대값, 기대값이라는 건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B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 평균의 차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A의 평균과 B의 평균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의 점수를 그냥 X라고 할 거고요. B의 점수를 그냥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각각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15번 반복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독립시행이라고 부르고 그때의 점수들을 보고 있는 거니까 X라는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다.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맞죠? 평균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총 우린 몇 번 하고? 15번 하고. 마찬가지로 Y라는 확률 변수도 이항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고 횟수는 총 15번이다. 그때의 확률이라는 게 뭐야? A가 점수를 얻을 확률과 B가 점수를 얻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점수를 얻을 확률은 차가 3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 차가 0인 경우 있을 거고 1인 경우 있을 거고 2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럼 차가 0인 경우는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야. 맞죠? 그럼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6분의 1이겠죠? 36분의 6.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차가 1인 경우는 36분의 몇이야? 1, 2일 수 있고 2, 3일 수 있고 3, 4일 수 있고 4, 5일 수 있고 5, 6일 수 있는데 이게 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36분의 10 이렇게 될 거고, 차가 2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36분의 몇 개겠어? 그러면 8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그게 뭐다? A가 점수를 얻을 확률. 그러면 얘 다 더해보시면 36분의 24? 그럼 10이 나누면 3분의 2네? 그럼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 그럼 그 반대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그때의 평균은 둘의 곱이니까 10이 될 거고 그때의 평균은 둘의 곱이니까 5가 될 거고 차는 5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아 얘는 독립시행이구나 를 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때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항분포 문제구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A가 5.1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 2단원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이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잘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책이 왜 없지? 있어? 그러면 잠깐 91번 잠깐 문제 좀 보고 계세요. 91번 문제 좀 이어서 봅시다.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겠다. A, B라고 돼 있으니까 저것도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처럼 순서 바뀌는 것도 생각하셔야겠네요. A, B라고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럼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온 눈의 수가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25보다 작은 사건을 2라고 하겠다. 그거를 12번 던지겠다. 그 다음에 그 2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에 뭘 구해라? 분산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이항분포로 표현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얘를 이항분포로 표현을 해보면 총 횟수는 12번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 그때의 확률을 얘기해봐라 라는 거겠죠. 그럼 그때 확률은 36분의가 고정적으로 있을 거고요. 주사위 2개 던지는 거니까. 그럼 그랬을 때 얘네들이 25보다 작거나 같은 게 뭐 있어? 쭉 써볼까? m이 1이라고 그냥 고정을 해보면 m이 1일 때라고 고정을 해보면 n은 1, 2, 3, 4까지 가능한가요? 마찬가지로 m이 2일 때라고 가정을 해보면 n은 똑같이 1, 2, 3, 4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m이 3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n은 1, 2, 3, 4까지 되니? 4까지 되는 거고 m이 4라고 가정을 해보면 n은 1, 2, 3까지 되고 m이 5일 땐 안 되겠죠? 그치? 그럼 총 몇 개야? 15개인가요? 이렇게. 끝이죠, 그럼. 끝이죠.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얘는 분산은 NPQ 12 곱하기 P 36분의 15 곱하기 P Q 36분의 21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네요. 이거 계산하면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결국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공식 가지고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다 풀리는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2번 볼게요. 92번도 사실 방금 했던 거랑 거의 흡사한 거긴 한데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Y는 AX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을 A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걔를 300번 던지겠다.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평균을 물어봤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항분포로 표현을 해봐라. 그럼 300번 던질 거고 그때 확률을 구하는 건데 결국 AX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다라고 두겠죠. 그렇죠? 같다라고 두고 다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의 마이너스의 2 플러스 A의 X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 판별식 D를 써보시면 4 플러스 4A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16이 두 점이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뭐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A제곱에 플러스 4A에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가 되고 2, 6에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또는 A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결국 얘가 될 거고 2보다 크다는 건 3, 4, 5, 6 그러니까 확률이 3분의 이겠네요. 끝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결국에 얘가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인 거지 얘는 이제 그냥 쓰기만 하면 그 다음 답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계산 틀렸니 혹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94번 볼게요. 94번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요런 문제를 보게 될 거야. 특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확통으로만 내기 힘들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시그마랑 많이 섞어서 내요.
통계로만 내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많이 섞어서 내는데 결국 얘가 어떤 시그마에 대한 식이 나왔을 때 얘가 도대체 무슨 식인지를 봐야 되거든? 얘가? 근데 지금 잘 봐봐. FR은 얘래. 그럼 얘가 10CR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인 거야. 맞죠? 이게 뭐에 대한?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이죠. 맞지? 여기가 왜 10제곱이야? 결국 2분의 1의 확률이면 그 여사건도 2분의 1일 거니까 얘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0CR에 10번 중에 R번이 2분의 1의 확률로 적용이 되고 나머지 10-R번이 2분의 1의 확률일 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두 개를 합쳐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럼 FR은 결국 몇 번 시행 중에 10번 시행 중에 몇 번 했을 때 R번 했을 때 그때의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구나. 즉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라는 거야. 그래 놓고 FR에다가 뭘 곱해서 R제곱을 곱해서 다 더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뭘까? 응? 분산? 얘가 뜻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지금은 그럼 변수가 R인 거지. 변수가 R인 거죠. 근데 그 변수 R이 몇부터? 0부터 1, 2, 쭉 가서 10까지 가고 있는 거고 그때 확률의 값을 FR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F0, 얘는 F1, F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F10까지 있는 거야. 맞나? 근데 얘는 뭘 뜻해 그럼? 얘를 제곱해서 밑에랑 곱해라지. 얘를 제곱해서 곱해라. 제곱해서 곱해라. 그러니까 얘가 뭔 뜻이야?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를 곱해서 다 더해라. 평균이잖아. 근데 위에 거를 제곱해서 곱해서 더해라. 라니까 제곱의 평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제곱의 평균은 결국 뭐와? 결국 분산과 연관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 우리 분산 어떻게 구해? VR은 어떻게 한다? 제곱의 평균에서 R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겠다?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얘가 뭔지, 분산이 뭔지, 평균이 뭔지를 구하면 얘가 뭔지 알 수 있겠죠. 그치? 그런데 얘는 지금 뭐니까? 독립시행이니까. 그리고 그 독립시행을 가지고 분산과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뭐로 풀겠다? 이항분포로 풀겠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 독립시행을 가지고 이항분포로 바꿔보시면 이항분포 B를 따를 거고 총 횟수는 10번,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여기가 횟수, 그 다음 그때 확률 이렇게 적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평균은 5가 나올 거고요. 분산은 MPQ니까 2분의 5가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얘 넘겨서 계산하셔서 2 곱하시면 답입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통계에서 시그마가 나올 때는 이 시그마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쟤를 직접 계산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절대. 알겠죠? 저희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니까 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5번도 마찬가지예요. 95번도 뭐라 쭉 나와 있어. 그런데 저기 지금 PK를 보시면 30씩 K에 6분의 1의 K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30 K제곱이야. 그러니까 뭐야? 총 30번 할 거고 그때 P가 6분의 1, 그때 Q가 6분의 5다라는 소리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결국 독립시행인 거고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런데 내가 이 주사위를 3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얘를 구해봐라 라는 거야. 그럼 얘 봐봐. R이 지금 변수잖아. 맞죠? 또는 별량이잖아. 그 다음 그때의 확률이잖아. 그럼 별량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라. 뭘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이 소리죠. 평균을 구해라. 근데 여기가 뭐부터여야 돼? 그러면 R이 0부터여야 되는 거잖아. 전부 다 더하는 거면. 그치? 그럼 우리 시그마에서 어떻게 배웠어? 시그마 R이 3부터 30까지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시그마 R은 0에서부터 30까지에서 시그마 R은 0에서부터 R은 몇 가지를? 그 앞에 거인 2까지를 빼면 3부터만 남는 거였잖아. 맞죠?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지금 기억나죠?
기억나지? 지금 맞죠? 아니면 이렇게 써줄까? 그래서 지금 그냥 R이 0일 때와 R이 1일 때와 R이 2일 때를 빼면 3일 때부터 남는 거니까 지금 자연수로 딱딱딱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구할 건데 얘는 결국에는 평균과 같아질 것이다. 평균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한다? 이항분포 B고 그거를 몇 번 던지고 총 30번 던지고 그때 확률이 6분의 1이다. 6분의 1이다. 그럼 거기서 만들어지는 평균은 뭐다? EX는 또는 M은 뭐다? 5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몇인 거고 얘는 5인 거고 5에서 빼겠다. 뭐를? 0일 때와 1일 때와 2일 때를. 그럼 여기다 0 넣는 건데 여기다 0 넣는 건데 0 넣으면 어차피 곱하면 없어지잖아. 없어지는 거고 그럼 1일 때는 위아래 곱하면 1일 때는 얘는 0이 되는 거고 1일 때는 0.025가 되는 거고 2일 때는 위아래 곱하시면 0.146이 되겠네요. 그래서 5에서 이 두 개 빼주시면 답이 된다. 됐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6번은 넘어갈게요. 96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0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이산확률 변수 y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y는 x 아니면 in데 x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면 x가 되는 거고 이 이상의 값을 가지면 그냥 2로 고정이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 y라는 확률 변수가 있어. 그리고 그때 확률이 있을 거야. 맞죠? 이산확률 변수니까 표를 한번 그려보면 그치? 그럼 y는 x는 0, 1, 2 중에 골라지는 거고 맞죠? x가 0이면 0이 되는 거고 x가 1이면 1이 되는 거고 x가 2 이상 그러니까 2, 3, 4면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의 확률들이 각각 요렇게 있을 것이다. 그럼 그때의 확률들을 한번 구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x인 거잖아. 그럼 내가 동전 4개를 던졌어. 근데 앞면이 나오는 게 없어. 몇의 확률이야? 전부 다 뒷면일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몇이야? 16분의 1이겠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앞면이 1개야. 그럼 뭐야? 4개 중에 1개를 골라서 걔는 앞면이고 나머지 3개는 뒷면이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이 돼?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이 되죠? 그럼 얘는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잖아 결국에. 맞죠? 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둘을 더하면 16분의 5가 될 거니까 얘는 그럼 뭐가 될 것이다? 16분의 11이 될 것이다. 해서 평균은 뭐다? 요렇게를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굳이 이항분포로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y라는 애가 없어. 만약에 이 중간에 y라는 애가 껴있지 않고 그냥 x만 됐어. 그러면 이제 이항분포로 푸시면 되죠. 앞면이 나올 확률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뭐 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3개밖에 없고 그 3개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유형 14번도 마찬가지야. 14번도 A랑 B를 찾는 게 귀찮은 거지. 그리고 그게 어려운 거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잘 봐. 표는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들 중에 두 수의 차의 최대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두 수의 차가 3개 중에 두 수의 차가 0, 1, 2, 3 해서 5까지 될 수 있다. 그때 확률들을 쭉 적어 놓은 거고 그때 확률 변수 y를 12x 플러스 5라고 한다면 평균 2y는 뭐냐? 이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평균 2y는 12 곱하기 2x 플러스 5의 형태로 바뀌는 거니까 왜? y가 12x 플러스 5니까 그럼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한다?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게 평균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A와 B가 뭔지 모르니까 A와 B가 뭔지를 구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기가 괜찮나요?
A와 B를 구해야만 한다. 그럼 A를 볼게요. A는 내가 주사위를 3개 던질 건데 그 중에 두 수의 차가 1인 거야. 1인 거야. 그럼 뭐 있어? 1, 1, 2 있나요? 또 1, 2, 2 있니? 괜찮아? 그럼 두 번째 2, 2, 3 있고 뭐 있어? 2, 3, 3 있죠.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하나의 숫자는 중복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의 숫자는 중복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거기에 차가 1이 되는 게 들어오는 거죠. 맞지? 맞지?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두 개는 똑같고 나머지 하나는 차가 1이 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지금 주사위를 3개 던지는 거니까 얘네들을 나열해보면 뭐다? 3팩 나누기 2팩이 된다. 이거에 대한 나열도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확률이니까 이거에 대한 나열도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이 다시 반대로 썼죠 내가. 3팩 나누기 2팩이죠? 3팩 나누기 2팩이 되고 그럼 각각이 몇 가지의 경우? 3가지의 경우를 갖고 있는 거다. 그럼 그 3가지의 경우가 총 몇 개인지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맞니? 그럼 총 몇 개가 될까? 총 몇 개가 될까? 중복이 되는 거 하나 선택한다고 치면 내가 만약에 2, 2를 선택했어. 그럼 뭐가 올 수 있고 1이 올 수 있고 3이 올 수 있는 거잖아. 각각 몇 개씩 존재하는 거야? 2개씩 존재하는 거죠. 그치? 몇일 때? 2, 2, 3, 3, 4, 4, 5, 5일 때는.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총 몇 개? 총 8개가 있을 거야. 뭐다? 2, 2, 3, 3, 4, 4, 5, 5까지는. 그치만 1, 1은 무조건 2가 와야 되고 6, 6은 무조건 5가 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몇 개만 추가로 생긴다? 2개만 추가로 생긴다. 총 몇 개다? 10개다. 근데 그게 각각이 경우의 수가 3개씩 있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라고 볼 수 있다? 30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분모는? 분모는 216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혼동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 혼동이 될 수가 있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 주사위가 같은 주사위인지 다른 주사위인지가 중요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확률은 그냥 다른 주사위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야. 봐봐. 어떤 주사위가 있는데 그 거기에 있는 숫자가 1, 1, 1, 2, 2,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야? 응? 이렇게 생긴 1112가 적혀있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2개야. 1 아니면 2야. 맞지? 근데 그때의 확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1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너는 어떻게 풀어? 6분의 3이라고 풀잖아.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 뭐야? 여기에 있는 1도 다른 1이라고 보는 거야. 확률이기 때문에. 아니면 좀 바꿔볼까? 1, 2, 2, 2, 2, 2라고 해볼게. 얘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똑같이 몇 개? 2개. 그치만 확률은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5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가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게 갑자기 이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알겠죠? 1, 1, 2가 나오는 거를 그냥 한 가지로 보면 되지 왜 굳이 순서를 신경 쓰느냐? 어떤 주사위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왜 신경 써야 되느냐? 지금 주사위가 서로 다른이란 말도 없지 않느냐?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률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다른 주사위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된다. 그리고 B는 어떻게 구해?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1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얘네들을 다 빼주시면 된다. 그럼 B가 나올 거고 자연스럽게 B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위아래 곱해서 계산하셔서 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계산은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항분포,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 쪽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연속확률 분포인 건데 그러니까 정규분포인 건데 얘에 대해서는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문제로. 보시면
근데 너는 이제 어때? 이제 시험 한 번 남았잖아. 시험 한 번 하면 이제 내신 끝이잖아. 어때? 기분이 어때? 이제 끝났어. 이제 3년이라는 게 끝났어. 이제는 그거 하고 너네 딱 이제 수능만 남은 거잖아. 거의 다 이제 끝난 건. 내신은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 어때? 후련해? 후련해? 아니야?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3학년 때, 3학년 1학기 때 정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시험 대비를 잘 안 했어요. 공부 잘 안 했고 열심히 안 했고 그냥 이제 수능 준비했고 그 당시에 나는 국어랑 영어만 죽어라 했거든. 국어 영어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국어 영어만 죽어라 했는데 그래서 뭐 딱히 뭐 마지막 시험에 대한 감흥은 없었는데 어때? 나는 뭔가 빨리 이제 7월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빨리 7월이 되면 이제 너네 성적이 다 끝나잖아. 시험이 다 끝나잖아.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지금 특히 하원관에서는 한반 빼고는 전부 다 고3반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내 입장에서는 후련할 것 같은 거야. 7월 되면 이제 고3이 다 끝나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확통 정시반이 생기겠지만 7월 되면 다 끝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7월에 핸드폰이 나와. 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7월에 삼성에서 G 폴드가 나와요. 근데 내가 원래 폴드를 썼어. 전부터 이제 폴드가 나왔을 때부터 폴드를 썼어. 왜냐면 내 생활 패턴이 뭐냐면 학원집밖에 없어. 내 생활 패턴이 그래 그냥.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내가 핸드폰 하는 상황은 앉아서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눕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나는 누우면 바로 자. 어디든 누우면 자 나는. 그래서 자기 전까지 잘 안 누워. 누우면 바로 자거든. 나는 만약에 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사실 불면증 겪는 사람들 있잖아. 요즘 많잖아 사실. 근데 나는 자고 싶잖아? 그럼 누워서 핸드폰을 딱 키면 5분 안에 자. 왠지 모르겠는데 5분 안에 자. 근데 이제 안 누우면 잠이 안 와. 좀 그래. 그래서 나는 사실 졸잖아 자꾸. 앉아서 듣는 게 난 잘 이해 안 돼. 앉으면 잠이 안 와. 앉았을 때. 그러니까 누우면만 잘.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보통 핸드폰 한 상황에 앉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생활 패턴이 딱 맞아. 얘의 단점이 무거워. 그 다음 너무 커. 한 손에 안 들어와. 걸어 다니면서 하기 힘들어. 근데 나는 어차피 앉아서 해. 어차피 앉아서 해. 그리고 어차피 걸어 다닐 일도 별로 없으니까 무거워도 뭐 상관없어. 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초창기부터 사서 했는데 그러다가 얘 이제 마지막 단점이 카메라야. 내가 생각하는 마지막 단점 카메라야. 카메라가 별로 안 좋아. 근데 나는 평소에는 사진을 찍을 일도 없고 사진도 안 찍어. 내 지금 갤러리 보면 사진이 수업 영상밖에 없어요. 갤러리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업 영상이야. 다 수업 영상, 거의 다. 내 사진은 없어, 애초에. 내 사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안 쓰는데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나는 상관없었어. 그냥 영상 찍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애들이 수학만 다니는 애들 있지만 과학도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 근데 이제 과학과 선생님들은 보통 아이폰 프로를 쓰거나 아니면 갤럭시 울트라를 쓰는데 화질 차이가 나잖아. 애들이 막 대놓고는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찍어서 보내준 영상이랑 어떤 애가 이제 과학과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 싹쓱 봤는데 이제 내가 이제 눈이 띄어진 거지. 이제 차이가 나는구나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핸드폰으로 바꿨어. 지금 핸드폰으로. 그러면서 그게 딱 이제 보이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바꿨는데 계속 걸리는 거야 이게. 난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 사람들이 막 단점만 얘기해. 난 그 단점이 나한테는 단점이 아니니까 되게 좋았거든. 그래서 내가 저 핸드폰을 작년에 바꿨는데 저게 이제 1월에 나오고 폴드는 보통 7월에 나와. 근데 심지어 작년부터도 고민을 했어. 작년 폴드를 사야 되나. 저걸 작년 1월인가 2월에 샀거든 핸드폰을. 근데 7월에 폴더가 나오니까 이제 사야 되나 고민을 했어. 근데 이제 작년에는 내가 사실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돈을 아끼자 해서 이제 참았는데 올해 끝났잖아. 그래서 7월이 기대돼. 그래서 너네 딱 고3 끝나면 마음도 후련한데 그럼 돈도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7월에 폴드가 나오면 지금부터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있어. 7월에 나오면 난 살 거다. 난 살 거다. 말리지 마라. 살 거다. 그럼 핸드폰을 왜 이렇게 자주 바꾸니? 내 맘이다. 내 맘이다. 근데 내 와이프는 전자기기에 아예 욕심이 없어. 핸드폰을 한 번 사면 기본 4년씩 써. 3년, 4년. 지금 핸드폰도 4년째야. 올해로 4년째야.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럼 너도 바꿔라. 근데 자기는 뭐 욕심이 없대. 욕심이 없대. 그럼 내가 사주면 바꿀 거냐? 그럼 사주면 바꾸지 이러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는 아이폰 17 나오면 17도 올해 말에 나오잖아. 아이폰 17 나오면 바꿔주기로 했는데 무튼 일단 7월이 기대가 된다. 7월 되면 난 전자기기를 되게 좋아하거든. 되게 자주 바꿔. 핸드폰도 거의 매년 바꿔요. 그냥 내 욕심으로. 핸드폰이 바꿔야 돼서 바꾸는 건 아니고 그냥 새로운 게 나오면 바꾸고 컴퓨터나 이런 것도 그렇고 노트북 같은 거 노트북은 사실 그냥 일하는 데 써가지고 버벅거리는 거 아니면 안 바꾸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도 이제 바꾸고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도 일부러 사양 좋은 걸로 바꾸고 아무튼 그런데 일단은 봅시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니까 마지막 시험을 찝찝하게 끝낼 수는 없잖아. 후련하게 끝내야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좀만 열심히 합시다. 알겠지, 가은아? 좀만 열심히 합시다. 봅시다. 연속 확률 분포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었어요.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위에서 존재하는 거다. 어떤 범위? 셀 수 없는 범위. 즉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는 애들이다. 변수값 자체가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 키, 아니 몸무게 이런 거 실수 범위에서 똑같이 보이지만 소수점까지 다 따지면 달라질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는 애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실수의 개수는. 정수의 개수는 딱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x가 2에서 5야. 그럼 정수의 개수는 2, 3, 4, 5로 정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실수의 개수는 무수히 많잖아. 셀 수 없잖아.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애들을 의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의 형태로? 그래프의 형태로 우리가 풀 수밖에 없다. 표의 형태로 그릴 수가 없다. 이산확률 변수는 우리가 셀 수 있기 때문에 표의 형태로 문제를 풀었던 거고 연속확률 변수는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로 풀겠다. 그리고 우린 그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겠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겠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보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그렸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요 x축은 확률 변수가 오는 거고 y축은 뭐가 오는 거야? y축은 확률이 오는 거야. 확률 변수기 때문에. 그러면 확률의 특성상 뭐일 수밖에 없어. 확률의 특성상 0과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음수 쪽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음수 쪽이 없도록 그래프를 새롭게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럼 얘도 이렇게 생겼어도 언젠간 음수 쪽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음수 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뭐가 생긴다?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 1에서부터 5까지다 라고 이렇게 잘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 x의 범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과 끝이. 어떤 걸 조사하든 간에 어떤 걸 통계로 내리든 간에 시작과 끝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 계속하면 언젠가 밑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확률의 특성 두 번째가 뭐였어? 전체 확률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산확률 분포에서 그럼 어떻게 했어? 확률 분포표에 밑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1이다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확률을 다 더하면 1이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확률, 이 그래프상에서 말하는 확률은 무슨 값을 뜻해? y값을 뜻하죠. 그럼 y값들을 1에서부터 5까지 다 더해야 돼. 그럼 이만큼 더하고 계속 더해. 그럼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전체의 넓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적분의 활용에서 나오죠. 정적분의 정의가 그거잖아. 그거에 대한 어떤 함수에 대한 y값들을 다 더하면 뭐와 같아진다? 넓이와 같아진다가 정적분에서 배웠던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요 전체 면적 1에서부터 5까지의 전체 면적은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확률 P를 구하여라. 어떤 P를 구하냐? X는 2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너는 이제 뭘 구하면 돼?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3이 있을 거니까 그때의 그 사이에 면적, 넓이를 구하시면 확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에서 요 그래프가 직선 위주로 나와. 직선 위주로 나와. 근데 우리가 정적분을 배웠잖아. 정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얘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일 때도 있어. 알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차함수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보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확률 변수, 다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고,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무엇이냐? 정규 분포라는 애예요. 정규 분포. 그러면 정규 분포가 뭔지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정규 분포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뭐라 쭉 나와 있는데 정규 분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다 보면 방금처럼 직선의 형태를 띌 때도 있고 곡선의 형태를 띌 때도 있고 어떤 집단을 조사하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야. 근데 그 중에 도대체 정규분포라는 게 무엇이냐? 그 정규분포라는 건 가장 표준화된, 가장 정형화된 애들만 모아서 보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특정 규칙을 따르는 애들만 따로 보겠다라는 게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가 엄청 특별한 이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애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어떤 학교에 수학 점수를 조사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평균이 50점이래. 근데 어떤 학교를 내가 조사하러 갔어. 근데 평균이 50점이래. 그리고 학생은 200명이래. 예를 들어서.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점수를 조사해봤더니 100점이 100명이고 0점이 100명이래. 이런 게 있을까? 실제로 이런 게 존재할 수 있겠어? 억지로 만들면 있겠지만 존재할 수 없겠죠. 현실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한다고 보면 평균이 50점이라면 결국에 그 평균 부근의 학생 수가 제일 많겠죠. 평균이 50점이면.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나라의 남자들의 평균 키를 조사를 해봤어. 그럼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가 나열이 되겠지. 그럼 그 중에 평균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럼 평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확률이 증가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런 애들을 싹 모아놓은 걸 우린 정규분포라고 하고, 그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뭐다? 가운데 평균이 있고, 그 평균으로 가까워질수록 확률은 증가하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확률은 감소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규분포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성질이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뭐라고 하느냐? fx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전에도 내가 얘기했었지만 이 식은 나올 일이 없다. 정규분포 식을 써라 라는 건 여태까지 나온 적도 없고,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어. 기억, 니은, 디귿에 요 정규분포 식은 얘다 이렇게 기억에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 그래서 그냥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아시면 되는데, 얘를 직접 그려봐라 이런 건 안 나와요. 얘가 왜 이렇게 됐냐? 안 나와요. 왜? 요 이 때문에. 왜? 문과 애들은 저 이를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세요. 가서 문과 애들한테 가서 미적분 안 배우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너네 미적분 안 배우지? 저 이가 뭐게? 이렇게 물어봐. 알겠지? 아무튼 그러니까 얘는 나올 일이 없다.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만 대략적인 형태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사실 쟤는 미적분을 배우면 직접 그릴 수 있어요. 막 미분해가지고 막 직접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뭐하러 그려? 아닌데. 아무튼 쟤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봐. 여기서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애인데, 평균이 커진다 생각해봐. 평균이 커지면 이 그래프가 점점점 어디로 이동하겠어? 가운데 축, 점점 커지는 거니까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평균이 작아지면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평균이 변하면 그래프가 변한다. 그래프의 모양, 그래프의 개형이 평균이 변하면 변한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래프의 위치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변해야 합니다.
뭔 소리냐? 분산이 크면 클수록 많이 퍼져 있다.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모여 있다. 어디에? 평균에. 그러니까 분산이 작아지면 또는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평균에 몰려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분산이 커지면 이런 식으로 퍼져 있는 애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는 애들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그래프의 위치를 정하는 애들은 평균이 된다. 그래서 그 정규 분포는 n이라고 쓰고요. 이게 노말의 약자예요. 정규 분포에서 노말의 약자예요. 그래서 n이라고 쓰고, 여기에다가는 가운데다가는 평균을 쓰고, 그다음 그 뒤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 또는 분산을 쓴다라는 것까지.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두 개를 알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 여기서 보시면 요식 보면, 요식이 뭐 어차피 나오진 않겠지만 요식을 보면 파이도 상수고요, 2도 상수고요, x는 이제 변수인 거니까, 그럼 결국 나머지 시그마와 m만 알면, 표준 편차가 뭔지 평균이 뭔지만 알면 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정해진 상수들이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앞에는 평균을 쓰고 그 뒤엔 분산 또는 표준 편차의 제곱을 쓰겠다라는 게 정규 분포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더 얘기했다가는 다 쓰러질 것 같아서 일단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갑시다. 15번 볼게요. 15번에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a다. 그때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얘다. 그럼 일단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우린 뭐부터 해야 된다? 전체 면적은 1일 것이다 부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면적을 구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c 해서 얘가 1이다. 그러니까 a 곱하기 c는 2다라는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 볼게요. 얘가 b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과 b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의 확률을 a라고 한다면 전체 면적이 1일 거니까 얘의 확률은 1-a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1-a가 4분의 1인 거고,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1을 넘기면 4분의 5고, 그러면 2a니까 a는 이 면적은 8분의 5가 되나요? 이렇게 8분의 5가 되겠다. 그럼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뭐다?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가 8분의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b 곱하기 c는 4분의 5가 된다라는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얘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식 찾겠죠. 보시면 x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2분의 1이래. 그럼 2분의 1이라는 건 절반이란 소리잖아. 맞죠? 그럼 루트 5가 지금 여기서 루트 5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기가 8분의 5잖아. 맞죠? 그럼 2분의 1은 어디 있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8분의 5니까 2분의 1은 한 이쯤 있겠죠?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면적이 한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여기가 x값이 루트 5가 되는 거고. 맞니? 그런데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은 8분의 5야. 근데 요 노란색 면적은 2분의 1, 8분의 4야. 맞아? 괜찮아? 그러면 넓이 b가 4대 5인 거죠. 그치? 근데 지금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은 닮음이지? 그럼 닮은 b는 몇 대 몇인 거야? 2대 루트 5가 되는 거죠. 맞아?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대 몇이다? 2대 루트 5다. 즉 2대 루트 5는 루트 5 대 b가 된다 해서 끝나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5고 2b니까 b는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b가 2분의 5고 그걸 집어넣으시면 c는 2분의 1인 거고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a는 4다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다 더하시면 7이 된다. 이렇게까지. 사실 뭐 얘를 해석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얘를 해석하는 게.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
해석하는 게 핵심이었고, 굳이 뭐 얘를 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삼각형, 정확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닮은 비를 활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16번. 방금 내가 설명했던 거랑 굉장히 흡사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16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일단 보시면 여기에 넓이를 그럼 P1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를 P2라고 하는 거고,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를 P3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얘네 세 개가 등차 수열이 이룬다.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세 개짜리 등차 수열이니까 결국 등차 중앙 이 P2는 P1 더하기 P3다. 그런데 이건 지금 이 전체 면적 P1과 P2와 P3를 다 더하면 결국 몇이어야 되니까 1이어야 되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P2는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가운데 거는 3분의 1일 것이다 라고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A 더하기 B가 3분의 4다를 활용해서 우리는 A랑 B를 구해내야 되는데 보시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야. 얘가 지금 요 전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잖아. 맞죠? 그리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밑변과 높이가 각각 2대 1인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얘도 2대 1일 거고 얘도 2대 1일 거죠. 맞죠? 2대 1일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2분의 1 A가 될 거고 이 길이는 2분의 1 B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요 면적은 옆에다 써볼게요. 옆에다가 P1은 저 면적이 P1이니까 P1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A, 즉 4분의 1 A 제곱이 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P2의 면적은 어떻게 볼 수 있어? 이거를 굳이 뭐 사다리꼴로 본다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2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B니까 2분의 1에 A 플러스 B 뭐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높이는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근데 그게 몇이다? 그게 3분의 1이다 라고 구한 거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A 더하기 B가 3분의 4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4를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 이 약분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약분될 거고, 그럼 결론은 뭐다? 3분의 1 곱하기 B 마이너스 A가 3분의 1이 되고, 그럼 결국 B 마이너스 A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하시면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뭐가 된다? AB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쟤를 굳이 사다리꼴로 안 보고 그냥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뺀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큰 삼각형이 4분의 1 B제곱일 거고 작은 삼각형이 4분의 1 A제곱일 거니까, 그럼 4분의 1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차 공식으로 묶이게 될 거니까 일단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는 문제였고요. 지금 3개짜리 등차 수열 나왔을 때 등차 중앙 활용하는 거 우리 2학년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은 당연한 거라, 단순한 거라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확률 변수 x가 있고 제가 0에서부터 a다. 그럼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얘가 전체 면적이 1일 거니까 전체 면적 하면 하나씩 나올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얘를 가지고 식 두 번째 거 구하면 두 번째 식 나올 거고, 그 두 개 연립하시면 이제 a, b 나오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유형, 다음 유형의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보시면, 그래서 요즘 그 핸드폰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핸드폰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 요즘.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제 평소에도 이제 전자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그 IT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 근데 요 근래 안 봤어. 그러다 보니까 싹 없어졌었어. 요 근래 안 봐가지고. 왜냐면 요 근래 살만한 게 없었거든. 살 건 다 사가지고 살만한 게 없었거든. 근데 요즘 이제 막 찾아보니까 뜨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전에 단점들이 많이 고쳐졌다고 하더라고. 무거웠는데
무거웠는데 그 무게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울트라보다 10g 무겁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 그리고 오히려 그 아이폰 프로 맥스 있죠. 그것보단 가볍대 오히려. 그리고 엄청 두껍잖아. 두 개니까 접으면. 근데 그것도 엄청 얇아지고. 그리고 배터리도 빨리 닳았는데 배터리도 못 준다. 뭐 그리고 막 이것저것 많더라고. 그래서 사야 될 이유가 점점점 생기고 있어요. 사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무튼 그래서 아마 7월 초 되면 너네 딱 기말고사 끝나는 시점 맞춰서 주문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너네도 나중에 꼭 졸업하면 핸드폰부터 바꿔. 알겠지? 왜냐면 그때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제일 잘 바꿔주셔.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주시고. 근데 뭐 결과가 좋아야겠지만 결과가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거 없잖아. 면이 없잖아. 그래서 결과 좋게 하고, 아니면 결과 나오기 전에 바꿔. 결과 나오기 전에. 결과 나오면 이제 괜히 미안해지니까 결과 나오기 전에 수능 끝나자마자 핸드폰부터 바꾸세요. 뭐 핸드폰에 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 대학 가면 뭐 부모님마다 다르겠지만 대학 가면 핸드폰 바꾸고 싶다 그러면 네가 알바해서 바꾸라고 하는 부모님도 계실 거거든 분명히. 이제 마지막 성인 되기 전에 부모님 돈으로 할 수 있는 성인 되기 전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바꾸시고. 나는 그랬거든. 핸드폰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성인 되면서부터 핸드폰 요금을 내가 냈거든. 성인 되면서부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끊으시더라고. 학비는 대줄 테니 나머지는 네가 해라. 결국 이렇게 됐어.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하나씩 끊으시더니, 그래서 생각보다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많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왜냐면 보험료도 나가야 되지.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 요금도 나가야 되지.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 있지. 그리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교통비도 나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다 하려고 보면 사실 알바를 하면, 한 달 알바를 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과외를 할까를 생각하게 돼. 결국에 너네도 이제 대학을 어느 정도 가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내가 과외도 해봤는데 나랑 안 맞아. 화나. 보통 과외를 하는 애들은 막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화나.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봅시다. 23번 좀만 잠 깨고 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가 뭐다? X가 0에서 1까지다. 그럼 그때 확률 P를 구해보셔야겠죠. 그때 확률 P를 구해보시면 얘 그래프 그렸을 때 X축 Y축 있을 거고,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 2까지 있고 우리는 몇 가지를 보고 싶다? 1까지를 보고 싶다. 그래서 그 1일 때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시면 높이가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요 면적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확률은 뭐가 된다? 4분의 1이 될 거다. 그랬을 때 3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2회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뭐야?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렇지? 그러면 2회 이상이니까 2회일 때, 즉 2회일 때는 뭐가 된다? 3C2 곱하기 4분의 1의 확률이 2번이고 나머지 4분의 3의 확률이 1번이고, 더하기 3번은 3C3 곱하기 4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죠?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이런 식으로 더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4번 보면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처럼 나와 있다. 그랬을 때 A에서 OA까지의 확률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식으로 함수가 나왔다는 건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떻게 풀겠다? 그래프를 그려서 풀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쟤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지금 0에서 2a까지가 있고 2a에서 6a까지가 있고 이제 나머지가 있는 거니까 보시면 일단 0보다 작을 때는 0, 즉 이렇게 생겼을 거고 6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 사이만 그리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될 건데, 지금 보면 A일 때, 그 사이에 A일 때 A가 나오는, 좀 더 그냥 크게 찍을게요. A일 때 A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첫 번째 그래프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4A일 때
4a 집어넣어보시면 2a가 나오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 그렇지? 제 그래프 그려보면 그랬을 때 그럼 일단 a부터 구해야 되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의 합이 1일 거니까 전체 면적은 1이어야 되니까 얘 구해보시면 얘는 2a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a제곱 될 거고요. 얘는 4a 곱하기 2a 곱하기 얘가 2a예요. 4a 곱하기 2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a 제곱 되나요? 그래서 이 둘을 더했을 때 1일 거니까 a제곱은 5분의 1, a는 루트 5분의 1일 것이다. 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냥 a부터 5a까지 a가 여기 있을 거고 5a가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랑 여기 면적 구해주시면 끝이죠. 그거는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별거 아니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프 그리고 나면 별거 아니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가셔서 정규분포 볼게요. 정규분포. 오늘은 문제들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 통계는 전체적으로 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고 그냥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면 돼서 빠르게 넘어갑시다. 31번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6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5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 라고 되어 있고 정규분포가 나왔기 때문에 정규분포 그래프 바로 그려볼게요. x축이 있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요 가운데 평균 m이 있을 건데 6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5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즉 6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이렇게 있을 거고 5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이렇게 있을 거다. 근데 이 두 확률이 즉 면적이 같다는 건 뭐 한다는 거다?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란 소리다. 맞죠? 그러니까 평균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둘의 평균인 60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곱의 평균이 3616이래요. 그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분산 Vx는 3616 제곱의 평균에서 3616 제곱의 평균에서 뭐를 빼겠다?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 라는 건데 평균이 60이었으니까 제곱인 3600을 빼겠다. 그럼 뭐가 나온다? 16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치? 이해됐어? 그럼 분산이 16이니까 표준 편차는 4일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까지 돼 있을 거고 그랬을 때 x가 6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한번 구해보래요. 6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68이 여기 있겠죠? 그치? 그러면 요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건데 요만큼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그 왼쪽에 있는 요만큼은 요 면적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5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전체는 1이고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요 왼쪽 전체는 0.5가 될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60에서부터 68까지의 면적만 찾으면 된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 정규분포표를 준 거죠. 정규분포표. 뭐다? 평균을 기준으로 x까지의 면적들, 그때의 확률들을 쭉 적어 놓은 건데 m이랑 시그마를 각각 집어넣어보면 여기가 얘가 지금 60이고 시그마가 4라고 했으니까 얘가 68이 돼요. 가운데 게. 그래서 그 68일 때 확률은 0.4772 요만큼이 0.4772라고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답은 0.5와 0.4772를 더해서 0.9772 4번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들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표준화에 대한 내용인데 얘가 유형미 몇 번까지 있니? 정기분포 문제가 그러니까 쭉 넘겨봐. 쭉 넘기면 뭐 이리 많아? 유형이 11번까지 있어? 11번까지. 그럼 오늘은 딱 표준화까지만 합시다. 7번까지만. 표준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표준화랑 통계적 추정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학교별로 좀 나눠서 그리고 어차피 뭐 조건부 확률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뭐 같이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건 학교별로 그때 봐서 다 다음 주니까
그때 되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겠죠? 조건 확률이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어차피 충영고는 들어갈 거고 소화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고 만약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통계에서 끝나는 거고요. 통계에서 끝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번에 말한 대로 수특을 그냥 수업을 할 거니까 수특 수업을 같이 할 거니까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유형 7번에 나오는 표준화, 정규분포의 표준화 또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는 애가 도대체 무엇이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규분포는 n이라고 얘기를 하고 m, 시그마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m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또 시그마의 값이 표준 편차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 달라질 거잖아. 그래프가 다 달라지는데 그때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넓이를 구해야 돼. 맞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봐.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가 있고 여기 평균이 50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60부터 70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해야 돼. 그치? 근데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해? 정적분을 활용해서 구한다고 치면 인테그랄에 50부터 다시 60부터 70까지의 우리 앞에서 본 그 확률 밀도 함수 정규분포 식 있죠?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뭐 어쩌고 있는 거 이걸 적분해야 돼. 면적을 직접 구하려면.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언제 다 하고 있냐라는 거야. 언제 다 하고 있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표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평균이 다 다를 거고 표준 편차가 다 다를 건데 그 모든 애들을 전부 다 뭐로 바꾸는 거냐? 똑같은 정규분포인데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정규분포의 표준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잘 봐. 평균. 즉 EX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 평균은 원래 몇이었어? M이었지. 근데 우린 뭐로 바꾸고 싶어? 0으로 바꾸고 싶어. 맞아? 평균을 전부 다 0으로 바꾸는 걸 표준화라 얘기한다고.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평균을 M을 빼면 되죠. 맞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산확률 변수에서 배웠던 거. 평균이 M이야. 근데 그 M을 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M만큼 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평균이 0인 변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X-M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변수들에서 평균만큼 다 빼면 평균이 0이 될 거라고. 맞니?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표준 편차가 원래는 시그마로 있는데 얘를 뭐로 바꾸고 싶어? 1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표준 편차 입장에서는 변수를 어떻게 하면? 똑같은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면 나누는 만큼 나눠진다 그랬잖아. 맞죠? 시그마로 나누면 1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표준화 상수를 우린 Z라고 표준화 변수를 Z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Z는 뭐라고 쓰느냐?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표준화 변수라는 애고 그 표준화 변수 Z라는 애는 항상 뭘 따를 수밖에 없다? 정규분포 n의 0,1의 제곱이라는 애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개념 설명인 건데 여기서 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X-M을 한번 보자.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야. 변수 또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걸 우린 뭐라고 불러? 얘를 편차라고 불러요. 즉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걸 그냥 Z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잘 봐. 여기서 한번 볼게. 여기서 얘가 만약에 지금처럼 정규분포 n의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얘를 표준화를 시켰을 때 편차가 10이잖아.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눈 60은 1이 되는 거라고. 평균은 0이 되는 거고. 그럼 70은 2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돼? 몇 칸인지를 보셔라 라고 전부터 얘기했었죠. 개념 때부터. 몇 칸인지를 보셔라. 그럼 얘가 10이다. 근데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우리는 그 표준 편차만큼을 한 칸이라고 보겠다. 그러면 10이니까 한 칸, 20이니까 두 칸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률들은 이미 통계학자들이 전부 다 정해놨다 라는 거고 너네가 이제 나중에 입시를 쓸 때 Z점수라는 게 있어요. Z점수.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표준화에서.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를 보면 그 표준 정규분포 표를 보시면 Z가 3일 때의 확률이 거의 1에 수렴해요. 거의 0.999 막 이래. 그래서 너네 나중에 입시할 때 보면 Z 점수의 최고점이 3점이에요. 나중에 이제 입시할 때 나중에 이제 원서 쓸 때 보면 너네 Z 점수 계산하고 있을 거야. 학교별로. Z 점수라는 게 이제 표준화 시키는 점수인데 그거를 가지고 하게 될 거니까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는 애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넘어가서 43번 볼게요. 43번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8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랬을 때 다음과 같다 라고 돼 있고 얘를 한번 정규 분포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가운데 평균이 있을 건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100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합이 1이래요. 그럼 한번 그려볼게. K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해보면 K가 작거나 같다니까 요만큼의 확률일 거고, 그럼 100분의 K, 다시 100 플러스 K는 이쯤 있다고 쳐보면 100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럼 둘을 더했을 때 1이라는 건 이 노란색 부분이 뭐와 이면적과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면적과 이면적이 같다라는 건 K와 100 플러스 K가 뭐에 대하여?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뭐가 된다? 평균의 2배는 둘의 합인 100 플러스 2K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평균 어떻게 구해? 둘을 더한 다음에 반 나눴을 때가 얘인 거니까 반대로 가운데의 2배는 양쪽의 합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P에서 나에서 P가 X가 2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668이래요. 2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그럼 2K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쳐보면 2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만큼이잖아. 맞죠? 그럼 이 확률이 0.0668인 거고, 그러면 반대로 요만큼의 확률은 평균에서부터 2K까지의 확률은 몇이 되는 거야? 평균에서부터 2K까지의 확률은 얘가 0.0668이니까 얘는 0.4332가 되는 거 맞니? 맞죠? 근데 지금 여기 표준 정규 분포표 봐봐. 0.4332에 해당하는 상수는 1.5래요. 근데 그 상수 어떻게 구한다고? 1.5라는 상수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된다고요. 편차는 여기가 2K이고 여기 평균이 M이니까 편차는 2K-M일 거고 표준 편차가 8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8을 넘겨서 계산하시고 이 둘을 연립하시면 K와 M이 각각 몇인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시간은 8시 반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44번부터 하면 되죠. 44번부터 보시면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기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돼 있죠.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정기 분포 n을 따르고 m,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그랬을 때 F12, F20보다 크다, F4가 F22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걔를 구해봐라, 저 조건을 가지고 구해봐라 라고 돼 있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지금 요 가운데 M 값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F12, F20보다 크대요. 얘가 지금 이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돼 있는 거니까 10에서의 함수값보다 20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다. 그 다음 두 번째 4에서의 함수값이 22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걸 가지고 m값을 구해봐라 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10이 여기 있고 20이 여기 있어. 그러면 가가 맞는 말이죠. 맞죠?
맞죠? 근데 10이 여기 있고 20이 여기 있어도 맞는 말인 거잖아. 이해가 뭔 소린지? 그러니까 결국 얘를 가지고는 범위만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그 범위를 어떻게 찾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함수 값은 작아지는 거야. 그게 왼쪽으로 멀어지든 오른쪽으로 멀어지든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뭐가 정확히는 편차의 절대값 또는 두 수의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고 함수값은 그게 작을수록 함수값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식을 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그 평균 m에서 10을 뺀 거에 대한 절대값은 함수값이 크다는 건 그 반대인 작다. 뭐보다? m에서 20을 뺀 그 차이보다. 괜찮아?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함수값은 커지는 거니까 함수값이 크다는 건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편차는. 맞죠? 그다음 두 번째 얘도 보시면 평균 m값에서 4를 뺀 거와 평균 m값에서 22를 뺀 거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는 좀 절대값들이 다 있으니까 m의 범위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 보면 여기서 20 뺀 거고 여기서 22 뺀 거잖아. 그래서 20과 22를 그냥 가정을 하는 거야. 20과 22를 m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어차피 이제 원래는 이제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 m-12 작다. 뭐보다? 22 m보다 클 거기 때문에 20-m보다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m-4가 크다. 뭐보다? 쟤도 반대가 될 거니까 22-m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어떻게 풀 수 있니? 너무 오랜만이야 절대값?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작다니까 m-10은 20-m보다 작거나 또는 왼쪽은 m-2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니? 맞죠? 이렇게 푸는 거였죠? 그렇지? 아니면 이제 m이 10보다 작다 크다 뭐 나누는 거고 그럼 얘는 크다니까 m-4가 그냥 22-m보다 크다 또는 m-4가 맞죠? 작다. -22 플러스 m보다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에 대한 범위들을 쭉 정리하면 m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그럼 m 값이 정확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맞죠? m 값이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무슨 조건을 주는 거야? 자연수 조건을 주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정석적으로 푸는 건데 이제 내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m의 값이 자연수라고 나와 있잖아. 그리고 자연수면 결론적으로는 끼워 맞추기야. 결론적으로 방금처럼 저렇게 범위를 쫙 계산을 해서 어차피 그 범위에 맞는 자연수를 찾아야 돼. 맞죠? 그럴 바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뭔가 대략적으로 될 만한 것들을 넣어보시는 게 더 편해요. 얘를 그냥 미지수로 막 설정해가지고 푸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m값이 뭐 16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래서 한번 풀어봐라 라는 거야. 그럼 16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16에서 10까지의 편차는 6이고 16에서 20까지의 편차는 4잖아. 편차의 절대값을 씌우면. 그치? 그럼 돼? 안 돼? 얘가 더 편차가 작다. 더 가깝다니까 안 되는 거잖아. 맞죠? 아 그럼 16이면 안 되겠네. 그럼 몇이라고 해볼까 이번에는? 14라고 한번 가정해볼까? 14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까지의 편차가 4가 되는 거고 여기의 편차가 6이 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볼게. 14라고 해보면 여기서부터 14에서 4까지는 10이고 14에서 22까지는 8이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아 그럼 평균은 14겠구나. 끝이에요. 이해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리고 어차피 쟤를 풀었을 때는 범위만 나올 거고 그 안에 해당하는 m값은 하나만 있으니까 뭐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끝입니다. 별거 없어요. 차라리 여기가 자연수니까 그냥 끼워 넣는 게 훨씬 더 문제 푸는데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아까는 사실 한 문제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길래 잠깐 쉬었다 이어서 했고 이제 시간이 아마 한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앞서서 우리가 했던 거, 저번 시간 했던 거 숙제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숙제하시고 숙제하신 분들 중에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